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지난 경기 토트넘이 사실상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방코트 경기를 당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팰리스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상대팀이 토트넘을 상대할 때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는데 불편함을 겪잖아요. 그 포인트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수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전반전에 토트넘의 볼 점유율이 67%, 크리스탈 팰리스의 볼 점유율이 33%였거든요. 그런데 전반전에 이 볼 점유율을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 두 팀을 합해서 오른쪽이 토트넘이고 왼쪽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진영인데, 오른쪽에 있는 토트넘의 진영에서 41%의 볼 점유가 이루어졌고요, 왼쪽에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진영에서는 27%의 볼 점유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거냐면, 토트넘이 67%에 이르는 압도적인 볼 점유를 보여줬는데, 정작 볼을 전진시키지 못하고 본인들의 진영에서만 볼을 돌리다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압박에 막혀서 볼을 빼앗기는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의 부재가 느껴졌던 점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달려드는 공격 방식을 선택했어요. 달려들면서 토트넘의 수비수들에게 1대1로 붙어서 타이트하게 압박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상대의 수비 라인이 과감하게 올라오는 형태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은 상대의 수비 라인과 상대의 공격 라인 사이의 거리, 요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후방에서 볼을 주고받을 때 결국에는 볼을 잘 주고받으려면 어느 정도 여유로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과감하게 라인을 올리면서 간격을 좁혀버리니까 토트넘이 볼을 점유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상대방의 압박을 받아야 되는 장면들이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계속 뛰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뛰어나갈 때 상대방의 이 뒷공간을 무너뜨린다는 개념도 있지만, 상대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서는 순간 이때 요 공간을 토트넘이 활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면 중계화면에는 이제 잘 안 잡힐 때가 많은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손흥민 선수가 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대 수비가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에 맞게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뒷걸음질 쳤다가 패스가 안 들어오면 다시금 수비 라인을 올려서 손흥민을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손흥민은 다시 들어갔다가 또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상대 수비가 또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 토트넘에게 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중간에서 메디슨 같은 미드필더들이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손흥민이 오히려 올라가다가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 칠 때 본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앞쪽에서 압박을 강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즌의 아스날전인데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던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 손흥민을 원톱으로 쓰는 게 포스테콜루 감독의 축구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거였냐? 후방에서 토트넘이 짧은 패스를 주고받을 때 상대가 라인을 올려서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압박을 하는데, 이때 손흥민이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거리가 순간적으로 멀어졌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멀어지니까 이 공간 안으로 토트넘이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가 압박이 너무나 이 공간에서는 강하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넘겨줄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때 손흥민이 달려나가다가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 칠 때 다시 본인이 내려와서 여기서 볼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 치고 있을 때 본인이 다시금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연계해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분명히 상대팀이 앞쪽에서 좁은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이 좁은 공간을 토트넘이 극복을 해서 전방으로 패스를 전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바로 손흥민의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이 경기에 나왔을 때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 이번에는 손흥민이 측면에 있다가,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웨스트햄전이잖아요.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상대가 앞쪽으로 달려나가면서 토트넘을 압박할 때 요 공간으로 손흥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토트넘이 여기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압박을 당하는 순간 요 앞 공간으로 패스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가장 좋아진 점 중에 하나는 플레이메이킹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손흥민에게 수비가 달려드는데 달려들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향해 공간 패스를 넣어주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좀 많이 들어와서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도 최근에는 잘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상대가 높게 올라가고 있을 때 수비 라인이 올라오면서 토트넘을 압박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 내려가지 않고 위쪽에 머무르고 있으면 사실 이 공간 자체가 상대팀에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위험한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이제 웨스트햄이 실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이 내려오지 않는데 그대로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볼을 빼앗는 순간 빼앗자마자 앞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손흥민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면 웨스트햄의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손흥민에게 공간을 허용하면 이 순간 손흥민이 이 넓은 공간에서 결정적인 플레이를 가장 프리미어리그에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이 사실은 이제 손흥민이 나가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토트넘을 압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 나갔을 때 손낙골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손흥민이 계속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기 때문에 뒷걸음질 치면서 상대가 공격적으로 못 올라오게끔 만들고 그러면 토트넘이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어떤 모습이었냐면 토트넘이 일단 손흥민이 없으니까 이런 라인 브레이킹을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부지런한 선수가 순간적으로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좌우 풀백들도 가운데로 좀 모여들죠. 포로나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볼 점유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지역에 정말 너무 많은 선수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토트넘의 선수들의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토트넘의 숫자도 많지만 상대의 숫자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볼을 소유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토트넘이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갈 때 볼을 빼앗기고 다시금 팰리스가 공격을 전개하는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상대팀이 편안하게 손흥민이 없으니까 라인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토트넘의 공격수들도 압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토트넘 진영에서 대부분의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거의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반코트 게임을 당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안 좋은 경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토트넘의 선수들이 이제 달려나가는 선수들보다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처럼 달려나가면서 이제 볼을 받는 선수도 있어야 되고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선수도 섞여 있어야 상대 수비가 혼란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경기는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습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공격적인 압박을 추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달려나올 때 역동작을 걸어서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토트넘의 선수들도 내려가면서 볼을 받으니까 오히려 압박을 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토트넘이 볼을 받을 때 편안하게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니까 달려들면서 볼을 뺏을 수 있는 역동작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달려들 수 있는 이런 수비적인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볼을 받게 되면 골대를 등을 지면서 바라보고 볼을 받게 되니까 전방으로 올라가려면 돌아서는 동작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달려들면서 압박이 가능한 돌아서는 이 동작을 취할 때는 다시금 이제 이 뒷공간을 커버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경기는 탈압박하는 과정에 있어서 손흥민의 부재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최근에 플레이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측면으로 넓게 벌려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이제 우도기나 포로가 너무 가운데로 쏠리기 때문에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에 모든 선수가 쏠려요. 이때 손흥민이 측면으로 나오면서 넓은 공간을 쓰게 되고요. 이 넓은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오히려 분산되는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흥민이 좌우로도 수비를 분산시키고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아래 위로도 수비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대 수비가 좌우로 그리고 상하로 순간적으로 밀려나면서 토트넘을 압박하는 이 압박의 강도가 점점 더 약해진다는 거죠. 이런 전술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사실은 손흥민의 복귀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토트넘이 손흥민이 없을 때도 손흥민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측면 공격 자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에 베르너가 너무 못해주고 있고 오도베르도 계속 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면 공격 자원, 특히나 손흥민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명백하게 부족하죠. 히샬리송도 손흥민의 자리에서 플레이하기에는 부족한 선수고, 어제 경기에 무어가 나왔지만 무어는 아직까지 유망주라는 것을 지난 경기에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가 없다 보니까 손흥민이 빨리 복귀해서 경기에 영향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토트넘에게는 지금 내려가 있는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토트넘이 어제 경기 패배하면서 8등으로 내려앉아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패배했던 브라이튼전과 크리스탈 팰리스전이잖아요. 이 두 경기가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브라이튼도 마찬가지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마찬가지고, 손흥민이 없으니까 두려울 것 없이 달려들면서 토트넘의 볼을 뺐고, 달려들면서 토트넘의 볼을 빼앗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기회가 생기면서 토트넘을 상대로 득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다음 주말에 만나는 팀이 바로 아스톤 빌라입니다. 물론 주중에 맨시티와의 리그컵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겠죠. 이 경기는 아무래도 아스톤 빌라도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높은 라인, 달려드는 수비를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잘하는 팀 중에 하나니까, 이 달려드는 수비를 할 때 토트넘이 압박을 견뎌내려면 손흥민의 복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뒷공간으로 계속 뛰어들어가면서 아스톤 빌라의 뒷공간을 위협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아스톤 빌라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압박의 강도를 강하게 가져가기가 힘든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모로 손흥민의 이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지금 손흥민의 부재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못 나온 건 손흥민 선수가 100% 부상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한 차원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손흥민 선수의 출전을 좀 기대해 보고요. 특히나 이 다음 주 아스톤 빌라전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제 떠나는 페노 트래블에 또 포함된 경기라서 다음 주에 직접 직관을 가기 때문에 다음 주 직관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잘 또 카메라에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